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혹시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놔둔 채 오래 가다 보면 그것이 반드시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한다면 결국은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는 그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또 세포가 망가지고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몸이 병들게 됩니다. 결국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아주 작은 문제를 그대로 놔뒀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 가스나 혹은 또 방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양제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될 때도 정말 많습니다. 돈을 주고 비싸게 사면 그것이 나에게 무조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는 특별히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소화력이 약한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을 잘못 배합을 해서 드시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에 맞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생리학에 대해서 그리고 소화의 생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가져가시는 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이 가스가 안 없어지고 방귀가 계속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건강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채소와 과일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섞어서 식사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 환우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종종 그것이 어떤 반응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채소가 거의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몸이 망가지는 이 부분을 보면 채소와 과일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각기 다른 소화에게 반응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섞어서 드실 경우에 위에서 혼란이 오고 또 위에 전혀 다른 산의 소화작용을 통해서 가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민감한 분들은 더 잘 느낄 수 있고 혹은 또 몸이 약한 부분들도 잘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가스가 안 차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드시게 된다면 채소와 과일을 따로, 채소를 드실 때는 과일을 안 드시고 과일을 드실 때는 채소를 안 드시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식사 후에 보통 많은 분들이 한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초를 달여서 드신다든지 좋은 것을 끓여서 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식후에 드신 그런 약초나 한약들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하는 물질들이 위장 안에서 반드시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런 복잡한 약초들로 인해서 위장 안에서 섞이게 되고 소화액이나 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소화액이나 위에 있는 음식과 잘못된 배합을 통해서 음식물이 부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가 생기고 방귀가 나올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던 것들을 중단하셔도 가스나 방귀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도한 영양제인데요. 현대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제들인데요.
그 영양제들은 많은 영양소가 고농도로 되었거나 함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양이 과도한 영양제들을 섭취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몸이 원하는 것보다 또 우리 몸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절대로 다 흡수되거나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우리 몸에서 과도한 영양소들이 체외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몸은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그것을 독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영양소의 배합을 통해서 가스나 방귀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채즙, 과일즙 이런 부분들인데요. 식사 전에 과일이나 과일즙, 야채즙을 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분들은 식사 전에 드셨던 과일즙이나 과일이나 야채즙 때문에 식사에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사 전에 뭔가를 먹고 식사를 또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흔히 소화불량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일어난 소화불량은 또 역시 가스나 방귀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가스나 방귀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과식과 간식인데요. 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서 인체에 굉장히 많은 과도한 짐을 주는 건데요. 그때 우리 몸에 그때 위장에 들어온 음식들이 발효되어 썩기 시작합니다. 과한 양 때문에 음식물이 썩으면 굉장히 많은 방귀가 나오거나 혹은 가스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과 간식을 피하시면 그런 증상들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간식 같은 경우는 음식이 우리 위장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소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소화된 음식과 나중에 들어온 음식이 같이 섞이면서 완전한 소화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간식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위가 망가진다든 해서 가스가 찬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습관들을 고치시면 제가 볼 때는 가스나 방귀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습관 가운데 나는 원래 소화력이 약하고 속이 안 좋다 그래서 이거 한두 번 해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반드시 디톡스를 추천드립니다. 한 3일에서 일주일의 디톡스를 통해서 소화기관을 세팅을 하신다면 모든 증상들, 나쁜 증상들이 거의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스나 방귀 거의 잡을 수 있다. 혹은 어쩌면 완벽히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헤헤.